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노래냐 싶으시죠? 예, 개편 후에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코너 제목이 정치 색깔론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색깔론. 이 시간만큼은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보자 이런 컨셉인데요. 오늘 모실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금 나와라 뚝딱 이런 노래로 시작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제작진은 또 어떤 이상한 음악을 깔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금빛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1년 만에 뵙습니까? 예, 네, 1년 정말 좀 된 거.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늙으셨네요. 예, 저는 안 늙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이 매주 번갈아 나오게 되셨는데 예, 어떻게 좀 이 코너 짝으로 뭐 신보라 의원 마음에 드십니까? 예, 뭐 보랏빛 정치 네, 신보라 보랏빛 정치. 의원과 함께 그 생산적인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전반기에 여성가족위에서 같이 의정 생활을 했고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네. 국회의장님이 허가를 안 하셨지만 뭐 그 고려할 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점에 관해서는 신보라 의원을 아주 100% 지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이제 신보라 의원이 그 일하는 엄마로서 정치에서나 이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나 네네. 큰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네. 아이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일단 뭐 법안 심사 환경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이 그렇게 불허를 한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그 뭐 의장님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음.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산불 발생 이후에 5시간 동안 대통령 행적이 묘연하다. 뭐 혹시 술 취해 계셨느냐 이런 발언이 어제 국회에서 나왔어요. 일단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그 대통령이나 여당이라고 해도 또 야당의 비판을 받아야 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비판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 이번 뭐 산불이라는 것이 안 날수록 좋지만 네. 또 사고라는 것은 벌어지게 마련인데 네. 그래도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지만 이 아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대응이 잘 됐다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5시간 후에 뭐 5시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동조를 하겠습니까? 야당의 비판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네. 좀 제대로 된 비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프레임하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박 전 대통령 7시간은 초단위로 알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 이 부분은 왜 얘기를 못 하느냐 뭐 이렇게 조금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 당일에 팽목항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도대체 해양수산부 장관도 현장에 있고 또 해경에서도 나와 있고 하는데 전혀 지휘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아이들을 구출하거나 또 사고 상황을 현장을 장악하거나 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국정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도대체 대통령은 뭐 했냐. 네네. 민주당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아이를 구했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대체 대통령이 행동하길래 이런 컨트롤 타워도 없고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냐를 가지고 따진 것이지 네네. 지금은 산불이 크게 났고 처음 언론 보도에서는 전쟁보다 더한 상황이라는 보도까지 됐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상당히 신속하게 전국에서 와서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최고의 공헌자는 소방관님들과 물론이죠. 또 네. 산림청 특수진화대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셨지만 이거를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대체로 받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트집 잡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이제 최초 유포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누가 뭐 인용하겠어라고 이제 무대응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발언이 나오니까 강경 대응한다. 민주당에서도 따로 그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야 되고 네. 다만 이 가짜 뉴스의 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나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진상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네. 형사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그렇게 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정치 영역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사법부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예,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죠. 이제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이 그런 입장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인사청문회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 들어가셨죠? 예, 네네. 방금까지 저 주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고 지금 여기 방송에 있어서 아, 나왔는데요. 네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재보충 질의까지 하고 지금 막 끝났나요? 청문회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의견을 정리를 해야 되고 네.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음.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뭐 적절치는 않은데요. 네. 다만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후보자가 지나치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주로 남편이 했다고는 하지만 네. 주식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 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듣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 대부분이 이 재산 문제로 상당 시간이 예, 흘렀군요.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 청문회 그게 참 그렇죠. 문제거든요. 네, 사실 네. 후보자는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네. 아주 성실하게 그 우수한 그 법관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은 네.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난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음.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젠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런 거를 좀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청문회 결과를 놓고 민주당 의원끼리도 의논을 하고 네. 야당 의원들과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그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신고한 전 재산이 42억 원이 넘어요. 예. 42억 한 6천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35억 4,800만 원 정도가 주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 눈에서 보면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당장 여당인 조응천 그 의원도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주식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까? 어, 해명이 됐어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저도 옛날에 검사 생활을 했지만 검사가 될 때 어른들로부터 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사실 판검사가 뭐 대단히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고위공직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네. 이 판검사 정도 되면은 상당히 정보를 많이 알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남편이 했건 본인이 하셨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처음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무슨 재판과 관계된 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일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볼 뭐 생각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런 그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다. 예, 이런. 재판에서 무슨 얻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그 민주평화당이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정 버핏에 이어서 미선 로저스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그 이미서 후보자 그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 주식 매매 어쨌든 일반인들 눈에는 이거 뭐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주식만 하고 계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하면 전면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뭐 민주평화당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평화당의 그 박지원 의원님은 네. 오늘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임명에 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만 지금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제가 봐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의논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이제 어쨌든 정치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그 보궐선거 4.3 보궐선거 일단 그 금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그 어떤 경고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뭐 1승 1패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네. 지방선거에 비해서 많이 득표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바뀌어서 잘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어렵겠다. 의원들끼리도 각오를 새로 다지고 네. 열심히 하자는 얘기들을 합니다. 네. 총선이 사실은 1년이라서 먼 것 같은데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저희는 벌써부터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당장 급한 불이 바른미래당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바른미래당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와야 된다, 혹은 와봤자 뭐 역할이 없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안철수 전 대표 컴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뭐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의 문제나 그 바른미래당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그 내부적으로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크죠. 그래서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봉합할 만한 어떤 솔루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더라도 예, 온다고 네. 해서 뭐 손학규 대표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실 리가 없는데 네. 뾰족한 수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좀 토론을 해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디까지는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민이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혹시 안철수 전 대표와 연락을 하십니까 요즘? 아니요, 전혀 독일 안 가시고 하십니까? 나서 연락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예. 민주평화당하고 또 정의당 교섭단체 구성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 선거 기간에는 뭐 정의당에서 여행구 후보가 당선되면 당연히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민주평화당이 예전에는 이제 의정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교섭단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선거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호남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이 많고 또 의원들 사이의 입장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도 예,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합치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은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경진 의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일단 나부타도 뭐 반대다 이런 입장을 기초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지금 교섭단체. 전원이 다 참여해야 20명으로서 딱 교섭단체가 되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정의당 측에서는 오히려 되지 않겠냐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최소한 뭐 당장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수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실 어제 저희랑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도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은 양측이 뭐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입장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검찰개혁 문제하고 선거법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데 같이 있죠. 네. 예,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이제 원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네. 다만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랑도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이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자체를 안 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이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얘기할 문제가 있었는데 네. 자기네 당에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네. 아니 그러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 문제는 최근에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때 결론이 어느 쪽으로든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충분히 다 하고 가시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신보라 의원님이 다음번에 어떤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